2023년 1월 2일 월요일 임상시험 29일차 6차 투약. 연말과 새해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 해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돌아보고 사진첩을 훑어보는데 사랑했던 기억이 너무 많았다. 그건 그대로 행복하게 추억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이별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행복한 기억도 아프고 슬프게만 느껴졌다. 새해에는 뭔가 멋진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울적하니 동력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가 온통 꼬일까봐 무서우면서도 애써 긍정의 힘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원초적인 고민에 휩싸일 때가 있다. 나는 왜 아플까? 왜 내가 아픈 걸까? 왜 나여야만 하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런 답도 없는 고민들이다. 이런 고민에 한번 빠지면 슬픔이 나를 잠식한다. 혼자 힘으로는 빨리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근데 이 슬픔을 누구랑 나누자니 그것도 힘들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서글프다.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나를 고통 중에 두시고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라고 아픔을 주시는 걸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살게 두시지. 남들이 쟤는 생각이 너무 없어 라고 욕을 하든 말든 내 행복에 취해 멋대로 살게 두시지. 주님 잘 몰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엄청 많던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어찌되었든 23년이 밝았다. 나도 사람이니 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가겠지만 오늘은 넋두리가 길었다. 새해 계획은 기분이 좀 나아지면 찬찬히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도 늦지 않겠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임상시험 31차. 지난밤에 병실 TV로 영화 코다를 보았다. 코다는 농인 부모 밑에서 자란 청인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영화 내용은 코다로 자란 주인공 루비가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이야기이다. 영화 초반에 루비의 재능을 알아보는 학교 선생님이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는 루비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할 말이 없는 예쁜 목소리는 차고 넘쳐. 넌 할 말이 있니? 루비는 yes 라고 대답한다. 연말부터 새해까지 이어져 온 나의 우울한 그림자가 그 대화 한마디에 빛을 얻는 기분이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맞이한 2023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늘이 내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사실 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만 예쁜 깡통이었다. 친구들이나 학교 교수님들은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말이 안 들려 라는 코멘트로 늘 나를 고민에 빠뜨렸다. 슬픔, 절망, 상처, 처절함을 담은 노래들만 골라 부르며 열심히 감정을 흉내냈지만 내 노래는 그저 맑고 예쁠 뿐이었다. 그게 참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었는데 많은 풍파와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이런 말을 듣는다. 수정아, 네 목소리에는 사색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어. 그날부터 나는 내 노래에 진심을 담으려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으려 온통 신경을 쏟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살피며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참 많이 했다. 여전히도 삶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감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요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미움과 분노, 실이었다. 왜 이렇게 밉고 왜 이렇게 화가 나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 생각하니 미움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분노 이전에 굳건한 신뢰가 있었으며 실이 이전에 진실하게 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며 진심을 다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오만함이 있었다. 나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며 인간이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큰 축복을 누렸고 다양한 보석을 빚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출발의 자리에 서서 미움, 분노, 시리의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모든 원인이었던 사랑, 신뢰, 진실한 마음의 감정에 온 마음을 쏟았던 나의 가치를 높이 사며 새로운 노래를 해야겠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이번 주부터는 입원 없이 당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도 아침 8시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 전 받아야 할 검사들을 다 받고 외래 진료를 보고 투약을 하러 가면 11시가 넘는다. 그러면 30분 동안 부작용 방지약을 맞고 이어서 4시간 동안 항암을 한 뒤 3시간 동안 관찰을 한다. 그럼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모든 일정이 끝난다. 입원만 없을 뿐이지 결국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건 똑같다. 그치만 지루한 병원 생활에서 한 가지 즐거운 일을 찾았다. 서울대학병원 치과병동에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곳에 농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수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농인을 만날 기회들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수어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그동안 공부한 수어를 활용해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투약을 하는 4시간 동안은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투약이 끝나자마자 3시간 관찰하는 시간 동안 나는 스타벅스로 달려간다. 오늘은 뭘 주문해볼까? 어떤 수어를 사용해야 하지? 스벅에 가는 기분은 이렇게 설렐 수가 없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가야지. 굉장히 즐겁고 설렌다. 그리고 수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이 불탄다. 면역 항암 부작용으로 나는 종종 열이 나고 하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열은 그 규칙을 잘 모르겠고 하체 통증은 보통 투약을 한 다음 날 밤부터 시작되는데 통증의 느낌은 하체가 쿡쿡 쑤시면서 저리고 옥신거린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2-3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근육통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뭐라 설명이 안 되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아프고 심하면 발을 한 걸음 땅에 내딛는 것도 힘들다. 아무튼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삶의 질이 같이 떨어져서 요 며칠은 아주 무기력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분 나쁜 저림이 다리에 계속 남아있다. 그렇게 한 4일 정도 지나면 오늘 밤은 통증이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는 날이 있다. 그럼 그날 밤은 정말 편안하다. 그래도 아프다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건 싫어서 종종 발레를 하러 간다. 발레는 전신 운동이지만 특히 하체 운동이 많이 되는데 하체에 통증이 있으니 하체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발레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어릴 때부터 발레하는 걸 아주 좋아했다. 실제로 발레 학원 원장님이 나를 보시곤 발레리나로 키워주겠다고 할 정도로 내 몸을 탐내셨던 중학생 시절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영 꽝이다. 점프를 하면 가볍게 하늘로 통통 솟구치던 몸은 이제 땅으로 쿵쿵 내리박힌다. 내 몸이 어찌나 무거운지. 중력 따위 모르는 나였는데 다 옛말이 되었다. 그렇게 옛날과 비교하면 슬픈 일이지만 비교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하면 발레는 여전히 재밌다.
부모님께서 예쁘게 낳아주신 덕분에 타고난 몸의 선이 예쁘고 몸을 쓰는 감각도 좋아서 흡수력도 좋은 편이다. 다수의 수강생들과 수업을 들어도 특별히 내가 눈에 띄임을 느낀다. 그럼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참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옛날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서 그 친구를 꺾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우와, 저 사람 잘하네 하고 다시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결국에 내가 이겨내야 할 사람은 나니까. 1월 말이면 임상시험을 한 지 2달이 된다. 그럼 CT를 찍고 경과를 확인한 뒤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임상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한다고 한다. 임상을 중단하면 아마 일반 항암을 하자고 하시겠지? 이후, 부디 좋은 약효가 났으면 좋겠다.